네,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하겠는데요. 요거 이제 토크 콘서트는 영어고 우리말로는 야단법석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두 분의 패널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좀 특이한 거는 여러분 중에 마늘 재배에 있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자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방법이 옳다 아니면 내 방법은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간 제한은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시고요. 그런 본인들이 이제 발표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3분 이내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이라 좀 진행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좀 서툴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문은 좀 이따 해주시고요. 경기도의 친환경 마늘 학교 급식용 친환경 마늘 재배 관련해서 최초에 도입한 이천 출하의 신동식 회장이 마늘을 도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지난 7, 8년 동안 해온 과정들을 간략하게 2분 이내에 좀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교육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마늘을 제가 이제 1호로 제일 먼저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한 이래 약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서호 처장이 2011년도에 심어서 2012년도부터 납품해서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제 마늘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난지역 마늘이 절대 안 된다. 근데 당시에도 학교에서는 이 난지역 스페인산 마늘만 취급을 했어요. 왜 안 되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뿌듯합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한 4농가 정도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를 위시해서. 근데 지금 올해 이제 18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뿌듯하고요. 제가 여기 앉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창녕이시잖아요, 임 선생님께서. 근데 저는 이제 이천이고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창녕과 이천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관행과 친환경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앉았으니까요. 예. 아까 이제 강의하실 때 보니까 좀 몇 가지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녕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마늘 심을 때 저희는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받은 마늘을 하는데 안 보여요. 로타리를 치고 심기 때문에 푹 꽂아버리면 흙이 씩 덮여버리거든요. 근데 창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대부분 논에 심기 때문에 깊이 찌른다 해도 그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뒤따라 가면서 한 사람이 이제 거꾸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걸 확인해서 그 다음에 지금 관리기로 쳐서 이제 흙을 덮든지 흙을 덮어야겠죠.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부연 설명하는 보조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경기를 보충해서 왔으면 이렇게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마이크. 오늘 많은 애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시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동훈 정권님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를 부의하고 공동을 넣는데 종구를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받고 나서 준비를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임 선생님께서 주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종자로 판매하고 계신다는데 저희들 구매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디시라 그랬죠, 지역이? 포천입니다. 포천이요? 네네.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마늘 연구반이 저희들이 결성이 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우리 회원님들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반 회원으로 이제 위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단톡방이라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이제 마늘 농사 지시는 우리 경기 출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단체로 해서 공동 구매를 했어요. 지금 이 선생님께서 농사 지신 주와 마늘 2세대를 공동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보를 못 들으셨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포천이라고 그러셨죠? 네, 아무튼 그 포천에 마늘 연구관장님 안 계십니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명단에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 열심히 다니는 줄만 알았지 회장 사무장 저희 매월 급여까지 주는데 그 상황을 만졌다면 이건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회초리를 들 수도 없고 어쨌든 이제 적극 참여 안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저희가 가능할지 가능 안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그거를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공동 구매를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시작 안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이거 단체 아닙니까?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따라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직접 뭐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라고는 여기서 대답하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어쨌든 제가 다 그걸 주전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들이 알지 못했고 마늘을 심어야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뭐 이야기 들어보도 3, 4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분해를 조금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몇 킬로가 배정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기 얘기가 30톤이 배정이 됐다 그래서 그걸 뭐 나눠서 심어서 분해를 여러분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 그거는 오늘 배정도 여태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3일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더니. 자 선생님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마늘 장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제가 볼 때는 출하회의 어떤 뭐 정보 전달 체계라든지 조직 체계가 좀 미흡하고 미숙하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 얘기는 어쨌든 마늘은 별도로 해서 지금 포천 출하회 같은 경우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늘 물량 배정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예를 들어 이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경기도 물량 배정을 해서 월요일 날 바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많은 문제는 일단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8분이시라 했으니까 일단 그 장목관을 구성을 하셔서 장목관장을 뽑아가지고 장목관장이 수량 파악하고 그걸 저희한테 전달 주시면 저희가 출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들, 네. 제가 이게 스페인산 마늘 단체였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때 작년에서 이 통째로 이 마늘을 농가에서 쪼개서 심었거든요. 그때까만. 근데 이거 가지고 씨앗 전달을 심어도 되는 것인지 아까 주와 그걸 꼭 심어야 되는 것이 다른 점이 뭐고 또 안에 그 쏙백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20평 심어봤는데 수확시 보니까 완전히 심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 큰 걸 심으면 큰 것만 자라고 수확이 되고 속에 그 쏙배기를 심으면 아주 생물성이 떨어져가지고 수경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좀 생각. 근데 작년에 심으실 때 씨를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작년 그랬겠죠. 창녕에서. 창녕에서? 예. 공반 자루에 20개월짜리. 어디서? 창녕 공반장에서 사시고. 개인한테? 그건 우리 저쪽에. 그러면 사무국장이 대응을 해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내부를 사주죠. 그렇게 구매한 거는 주화씨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재래종이라고 보고 원래 그 마늘을 다시 심으면 마늘 안 됩니다. 그 양파 그 정도 크기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재래종 진짜배기 주화종 같으면 가능한데 재래종이라고 봤을 때는 한 지역에 2번 심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속조가리는
긴 거 있어요. 긴 거. 긴 거. 이 지방에는 잘 안 됩니다. 우리 창녕 지방에 그것도 잘 돼요. 일찍만 심으면 저런 식으로 나와요.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조금 쪼가리 큰 거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렇게 처음 심어보고 좀 올해 3년차 마늘을 좀 심어볼까 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그 마늘을 다시 심어도 양파 안 되고 마늘은 됩니다.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래종은 안 심는 게 좋지요. 종자는 무조건 주화로 했어야 돼요. 중국산도 우리는 취급을 안 하고 중국산 하는 애들 촛대비를 까고 있어요. 저는 중국산이 작년에 종구를 얼마나 들었나 아마 대한민국 생산량의 20%가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원래 가격이 이래 돼본 거예요. 중국산 우리 창녕에 어마어마한 포르메가 많이 심어서 씨를 종구로 그 사람들 다 욕 좀 봐야 돼요. 작년에 창녕에 우리 견학까지 갔었어요. 대단하더만요. 그 양파하고 마늘하고 재배 면적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들판이 11달 갔었는데 전체가 참 5, 6월달 같이 그런 거 파란 그 양파 마늘 재배를 하시고 농협에 보니까 공판장도 있고 또 마늘 껍질 까는 기계도 시설해 놓은 거 대단하더만요. 근데 우리 창녕에는요 옛날 80년 전에 일본에서 마늘 씨를 가져와 처음 심은 곳이 창녕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시지만 그 아들분이 노스페이스라고 아시지요? 등산복 그 사람 사장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부준 데가 창녕이에요. 근데 지금은 50년 80년을 양파로 했으니까 안 돼요. 양파가 잘 안 되고 마늘로 바뀌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마늘 면적의 창녕이 40%를 차지합니다. 40%.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마늘 쪽 문제에 있어서 뽑아도 되고 잘라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경험바에서는 또 두 개 우리 회원도 경험바에서는 이거 마늘종을 뽑아버리니까 힘이 약해가지고 수확시 이렇게 넘어져버린단 말이에요. 빨리. 그게 이제 벌마늘이 세더라고. 그게 대가 향하니까. 그래서 벌마늘이 생기는 게 아니죠. 글쎄요,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걸라도 그 넘어가면 버리는 것이 그게 벌마늘이 되더라고. 구직 뛰고 얘기를 해요. 못 듣겠어. 깨끗한 데서. 종을 위에 자른 거나 뽑을 때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져버리거든요. 끊져서 땡기 나오거든. 고기 약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안이 몰캉몰캉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 뽑는데 뽑고 자른다고 해서 벌마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벌마늘이 되는 이유는 이중을 덮었다가 벗기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 잎이 얼어버려요. 얼었을 때 벌마늘 되는 확률이 약 50% 됩니다. 그 다음에 벌마늘로 예를 들어서 벌마늘이 된 마늘로 쪼가리를 내가 심으면 벌마늘 되겠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벌마늘이라는 거는 그 잎 줄기에서 잎 사이에 머리카락같이 막 나는 게 벌마늘이거든. 고기 쪼가리 하나에 하나씩 올라옵니다. 근데 벌마늘을 됐다고 해서 못 팔아먹는 게 아니고 벌마늘은 담화가 더 커집니다. 까는 공자가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벌마늘을 지금 왜 만들어지는지 100%는 장담을 못해요. 아까 그 박사모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벌마늘하고 벌어진, 아까 그 말씀하신 건 벌어진 마늘 같은데요. 네. 벌마늘하고 벌어진 마늘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벌마늘을 2차 생장을 한 거를 보통 벌마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 만약에 벌어진 거예요. 수확 시기가 늦거나 이러면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품위가 떨어져서 각 농가별로 이번에는 10% 범위 내에서 벌어진 마늘도 수매를 해줬어요. 이게 수확 시기를 못 맞추면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네. 네. 말씀. 아까 코팅 비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완화성 비료 아닙니까? 완화성 비료가 수도약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29까지 나와요. 29 질소가. 그 완화성 비료가 가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또 성분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뭐 이제 비료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성분 차이가 있는데 그 성분 차이는 큰 좌우가 됩니다. 이 코팅된 비료는 어디 왜 코팅 비료를 쓰시라 하는가? 복합 종류는요 2포를 여나 200병 기준에 2포를 여나 4포를 여나 6포를 여나 그 시기는 12월 달로 끝나요. 복합은 그 성분은 끝나고 그 다음에 코팅된 비료는 약 2개월 3개월 있다가 녹습니다. 그러면 수확까지 가요. 늦게까지 잎을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게 코팅 비료. 그 성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함량이 좀 떨어지는 거를 써야되지 않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질소질이 떨어지는 것은 잎이 그 효과가 없지요. 끝까지 잎이 붙어 있어요. 그 벌마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껍질이 녹아버린 게 벌마늘이거든. 껍질이 왜 녹겠어요? 늦게 수확했죠. 거기 아까 그 책자에 보면 관리기 이빨 6개를 끼하고 흙을 치덮으라 해놨어요. 그 흙을 안 치덮은 거는 껍데기가 녹아보게 되어 있어요. 흙을 치덮어가 비닐로 안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껍질이 안 녹고 그대로 딱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벌어진 마늘입니다. 벌어진 마늘. 네, 벌마늘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녹았을 때 알맹이만 보이는 게 벌어진 마늘이잖아요. 고기 심하면 쪼가리 하나하나 쪼가리 다 나옵니다. 쪼가리가 안 나도 이 알이 보이면 상품 가치가 안 돼요. 껍데기가 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흙을 제대로 치워졌을 때 그 껍질이 안 녹아요. 그 흙을 충분히 덮여져 있으면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 또 질문하실 분 손 들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우분을 살포를 한다고 200병에 한 추레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숙성은 어느 정도 시켜야 하며 또 하나는 백색 비닐을 씌우고 마늘을 심은 거와 흑색 비닐을 씌우고 심은 거와 또 그거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또 그 퇴비를 군역마다 이렇게 덮어주면 풀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풀이 진짜 안 나오고 거기다가 풀 안 나는 제초제를 뿌리신 거 아닌가 그거를 좀 궁금하고 우리 여기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 간행약을 쓴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걸 보지못대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세밀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문의 좀 드렸습니다. 흑색 비닐을 덮든지 청색 비닐을 덮든지 맑은 비닐을 덮든지 또 구멍 마늘이 올라온 구멍에서는 풀이 다 나게 되어 있어요. 그 구멍에 제초제를 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일반 농사도 스토프, 라소, 알라 이 세 가지를 비닐 덮기 전에 쳐놓고 비닐 덮어가 심거든요. 그렇게 심어도 심는 자리에는 풀이 다 납니다. 근데 제가 기계를 만들어가 특허를 내놨는데 그 구멍을 포대그럼으로 덮었을 때 풀이 안 나지요. 풀이 안 납니다. 그 아직까지 특허가 나온 상태가 있기 때문에
구청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지금 그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건 아직 아니고요. 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남쪽에서는 투명 비닐로 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더 올려서 그걸 덮어주죠. 네. 복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퇴비로 쭉 이렇게 골 따라서 퇴비를 싸주는 거예요. 한 5cm 정도까지. 예.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복도를 해놓고 고무래로 그렇게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골 따라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보온도 좀 잘 될 거고요. 뭐 흙보다는 훨씬 퇴비가 좋을 거고 지금 풀 나는 거 말씀하셨는데 완전 수정된 퇴비는 풀 안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보온도 잘 되고요.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저분 마이크. 주로 이쪽에서 이제 질문들 하시는데 저쪽에서 좀 해주세요 나중에. 네. 숙성된 퇴비라고 하셨는데 이 숙성이라는 게 비닐 퇴비든 어떤 퇴비를 받아다가 별도의 그 발효 작업을 거쳐서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봉지에 그 숙성 퇴비라고 쓰여져 있는 그 퇴비를 그대로 쓰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숙성 퇴비는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안 날 수는 없고 그 우분이나 동분이나 개분이나 냄새가 안 날 수 있겠어요. 기계로 어떻게 하는 이상은 그게 만약에 생거름을 썼을 때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가을에 로타를 치기 위해서 그름을 뿌렸을 때 생거름을 뿌렸을 때 파리가 날아옵니다. 파리가 유충을 해가지고 겨울 내내 그러면 유충 알이 전체로 번져가지고 마늘 뿌리를 다 깔아먹고 있어요. 그리 그름을 숙성이 어느 과정이 진짜배기 숙성인지 제가 이 설명은 어렵고 냄새로 알아야 돼요. 냄새로. 파리가 냄새로 인해가 오기 때문에 100% 숙성된 거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 퇴비는 말입니다. 그 이제 경기도 이천에 가면 그 아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퇴비를 원래 그분이 이제 일본 가서 배웠는데 지금 거꾸로 이제 일본에서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여름에도 파리가 없어요. 미생물을 잘 이제 그 배합을 해서 쓰는데 잘 숙성된 퇴비는 냄새도 안 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씹어봤을 때 단맛이 납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사실 우리가 해서 쓰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뭐 냄새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어야죠. 그리고 퇴비 나중에 이제 그 속에 뭐 고초균이나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고초균에 의해서 이제 많이 그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는데 발효가 잘 된 거는 그런 걸 이제 밭에서 쓰다 방성균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자면 네. 그 주와 종구를 심으실 때 심는 시기가 그 주화에서 따서 작은 거를 심는 시기가 어떤 분들은 봄에 심어서 조그만 원통을 얻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여기 임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그 되게 쪽이 나뉘어진 이미 마늘 형태의 수확을 하시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심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이 여기서 주화를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댁을 갔었고 그 정도 사이즈 주화까지는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그 3단계 이 정도로 나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최종 상태에 요거 채취한 거? 네, 그 상태를 근데 이 지방에는요 네. 이 주화를 심으시면 요렇게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날씨가 온도 차이가 우리 청량하고 10도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주화는 총이 나면요 바늘 끝이 올라와요.
겨울이 못 견딥니다. 마늘은 월동식물이라 얼어야 된다 하는데 이걸 보고 얼어야 되는 게 아니고 큰 마늘이 얼어야 됩니다. 이거는 죽어버려요. 이 지방에서는 주화 생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하면 안 되겠나? 온도가 못 맞춥니다. 어렵고 이 어려운 걸 생산하시려고 그러면 저것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주화를 채취해서 생산해놓은 걸 가져가시가 여러분들은 친환경 농사를 잘 지으셔가지고 돈을 많이 하시는 게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그 연구회 활동 계획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종구를 생산해서 또 경기도형 이 지역에 맞는 종구를 생산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확정을 지을 건데 경기도 기술원하고 그 품종이나 또는 그 재배 매뉴얼 이거 관련해서 그 연구 과제로 기술원이 아마 선택할 것 같아요. 과제로 선정이 되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연구 기간을 거쳐서 진행될 건데 우리가 종구 주화 재배를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조직 배양을 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화 재배인데 주화 종구를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는 우리 임 선생님한테 좀 부탁하는 걸로 하고요. 네, 질문하시죠. 예. 우리 신우식 회장님하고 저 두 분이 많이 왔다 왕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이쪽 지역에서 농사 짓는 토양하고 거기에서 짓는 농사 토양하고 자체가 틀릴 텐데 사실 저희가 가평이 뭐 이쪽 남양 경기도 남쪽 지역고 북쪽 지역고 또 추위나 토양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틀려요. 그랬을 때 신동식 회장님이 거기서 짓는 거하고 여기서 짓는 거하고 어떤 마늘을 같이 지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런지 어떤 변화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강의하실 때 임준 선생님께서는 10kg 이상 나올 수 있다 친환경으로. 네, 믿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창녕에서만 많은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창녕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 지방에서는 제가 단연간 농사를 많은 걸 지어봤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만약에 그 정도 수확이 된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죠. 그리고 때도 벌죠. 우리가 아까도 우리 한소 처장도 설명을 했지만 경기도의 마늘 계약재배가가 높은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가평 같은 데는 엄청 춥기 때문에 2층보다도 아마 수확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고 결국 이제 기후 문제거든요. 아랫지방하고 이 중부지방하고 기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원이 경기 지방이 짧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어느 정도까지 농사를 잘 지면 매뉴얼대로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잘 따라하면 일정 정도의 수확량은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8kg, 10kg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그 8kg, 10kg라는 것이 건조 후 출하한 무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하니까. 회장님은 몇 킬로까지 뽑아보셨어요? 저요? 일부는 한 6kg까지 뽑았습니다. 일부. 지금 일부입니다. 말씀이 나와서 제가 경험담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험담. 아시다시피 제가 많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해마다 한 7,000평 정도 짓고 있는데 왜 이제 실패를 하냐면 결국은 병충해입니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충해입니다. 충해. 마늘의 가장 큰 적이 충해예요. 아까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 충이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마늘 농사가 완전히 다 그냥 작살납니다. 그 충이 뭐냐? 아까 우리 홍 박사님이가 말씀하셨듯이 뿌리응애 가장 큰 게 뿌리응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자리파리라고 알고 있는데 고자리파리가 아닙니다. 작은 뿌리파리, 아까 말씀하신 작은 뿌리파리 유충.
그다음에 이제 환선충 이런 그 토양충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닐 퇴비에는 거의 없어요. 비닐 퇴비는 거의 없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축구 같은 거 막 차고 사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 퇴비 안에 이미 많은 유충들이 알들이 이제 살아 있다가 이제 그게 토양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겨울에 월동하면서 결국 이제 마늘에 이제 그 가해를 하는 것인데 정말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불행히도 이게 친환경 그 토양 살충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무농약 하시는 분이 대다수잖아요. 칼슘 시아나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마 무농약에서는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요. 칼슘 시아나마이드. 칼슘 시아나마이드. 그거를 쓰고 싶은데 저는 못 써요. 저는 이제 유기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농약은 돼요? 예? 무농약은 무농약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도 화학 농약이나 화학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비료가 무농약은 일정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화학비료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백강탄이라고 백강균으로 만든 이제 그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목록고시가 돼서 유기농에 쓸 수 있는 거는 나와 있는데 값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걸 어떻게 좀 올해 좀 사용을 해볼까라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땅벌레 뚝이라는 또 이게 좀 목록고시가 된 또 친환경 살충제가 있어요. 유기농에 쓸 수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싸요 가격이. 어찌됐든 간에 그냥 심지 마시고 특히나 축구를 많이 사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토양 살충제를 반드시 넣고 심으셔야 됩니다. 기 발생이 되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승 반장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안 돼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주 심하기 전에 꼭 처방을 하시고 심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제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린졸 가지고 관주를 하라고 해서 깊이 집어넣으라 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한 주 한 주 다 이렇게 넣어봤는데 60m짜리 두드럭 하는데 물량이 한 2톤 정도 들어가고요. 시간은 뭐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 주 한 주 심는 그 물을 주는 게. 근데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안성기센터 이병용 과장에게 그건 물이래요. 그냥 그린졸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그걸 추천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모두싹도 나오고 모두싹보다 더 좋은 게 다싹이라고 합니다. 다싹은 안 써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충격탄을 가지고 충격탄이 효과하고 원액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양 살충제로는. 그래서 그 마늘 한 주 한 주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남는 장사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넣어 엄두가 안 나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불이응해가 발생을 하면 충격탄을 그 한 주 한 주 다 이렇게 호미를 파가지고 집어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방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엄두내기가 힘들죠. 저 인건비 다 뭘로 당하나. 6,050원 속에는 그 인건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땅벌레 뚝이 좀 저렴하고 뭐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탄은 저는 완전히 이제 충격탄은 신임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살포하는 게 문제거든요. 비닐 이제 로타리 칠 때 전면 살포를 할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해가 발생을 하고 한 주 한 주 놓았을 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면 그렇게 이제 뭐 좀 이렇게 가성비가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좀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두둑 만들 때 두둑다리 치면서 이제 비닐 덮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충격탄 입재니까 그걸 살포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런 기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못할 것 같지만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만들게 되면 여러분한테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좀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반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마늘이 이게 뭐 이렇게 초라이별로다 이게 시장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같이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회원들한테 같이 공급이 되게끔 한 카트 찍어서 카트에 올려주시면 우리 회원들이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단톡방에 안 들어가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안 들어오시고 그 지역 그 반장님이나 아니면 슈라회장님들한테 반드시 말씀 요청하셔가지고 초대 좀 해달라고 꼭 좀 말씀하셔서 들어오시면 마늘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요. 경험담 한마디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 선생님한테 이제 해마다 정보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요맘때는 뭘 해라 하는데 한 2년 전부터 녹병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녹병이 지금도 뭔지 잘 몰라요. 아까 곰팡이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뭐 한 7, 8년, 8, 9년 마늘 농사 접어도 녹병은 이때까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왜 발생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황. 그러니까 뭐 다들 아까 말씀하신 반장님께서 갓싹, 모두싹 이게 다 유황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하기 전이나 아니면 재배 기간 중에도 반드시 유황은 우리 친환경 농사 지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성분이니까 유황 제품을 꼭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아마 그 녹병은 아마 그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충북병이라는 거 아까 저 1차 강의 때 들으셨죠? 충북병, 입집성원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제가 경험담이 이것도 이제 올해 처음 그걸 겪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입제비료 있지 않습니까? 입제비료. 물론 저는 이제 UBNK라는 걸 뿌렸는데 입제비료를 뿌리면서 그 이제 마늘 지상국에 맞으니까 얘들이 상처가 나서 그것이 이제 번진 게 아닌가 이런 유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밭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점적 호수나 분수호수 깔지 않고 이제 스프링클러로 해서 이제 그 관수를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늘이 맞아가지고 또 이게 발병이 돼서 또 이게 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조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 비닐, 창녕에 투명 비닐 많이 하죠. 근데 절대 우리는 투명 비닐 하시면 안 됩니다. 투명 멀칭 비닐로. 그러면 마늘 그냥 농사가 그냥 못 짓는다 보셔야 돼요. 다 엎드려 쳐야 돼요. 우리 어쨌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친환경이 풀과의 싸움인데 투명 비닐하면 풀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퇴비를 구멍에다 놓으면은 그 풀이 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어요. 풀은 글을 지면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흑을 뚫고 나오는 풀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암흑을 뚫고 나오는 풀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쉽게 풀이 10개 나올 거를 한 개만 나오게끔 하는 거죠. 9개의 그 종자들은 풀이 못 올라오죠. 왜냐면 그늘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풀이 안 올라오죠. 근데 그 투명 비닐은 풀씨가 발화가 잘 되잖아요. 투명 비닐 쓰면 안 된대. 투명 비닐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까 말씀하신 거 구멍에만 구멍 넣는 데잖아. 구멍에만 넣는다죠. 구멍만. 그러면 거기는 저기 라쏘나 그런 걸 뿌리시는가? 친환경이 아니니까. 친환경 아니니까 라쏘 안 쓴다 그러잖아. 근데 공포를 해도 안 가능을 하시니까. 질문하시는 분, 그 투명 비닐을 쓰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투명 비닐을 쓰시면 안 되죠. 투명 비닐을 쓸 때는 우리 작년에는 스톰프, 라쏘, 알라 이 세 가지를
제초제를 치놓고 비닐을 덮기 때문에 풀이 안 나요. 근데 여기는 까만 비닐을 쓰니까 풀 날 일이 없는데 요 구멍에만 나지요. 그 구멍이 나는 걸 제 기계로 가지고 막아본다 이 말입니다. 퇴비로 가지고. 그럼 수분 증발도 안 되고 풀도 안 나고 보온 데서 겨울이 따뜻하고 또 비만 오면 녹아서 그런 성분도 나오고 그런 4가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좀 전에 말씀에 노타리 치기 전에 비닐 덮기 전에 그 친환경제 입제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기계를 만들면서 우리도 입제를 안 했지만 살충제, 살균제를 안 했지만 안 되거든요. 그 흡치는 기계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못 씹는 이항기 뒤쪽에 제초제 입제 흡치는 약 있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제가 같이 만들어 가지고 트럭도 앞에 딱 붙여서 배터리로 해가지고 입제를 흡치면서 일괄 피부기로 비닐을 덮도록 그래 그 기계와 흡근행 기계와 요 센터로 나갈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뭐 돈은 뭐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판매는 내년쯤에 특허가 나오면 특허 남바를 붙여가지고 출하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제 자랑 같은데 자랑 많이 하셨어요. 예, 말씀하실 거는 그 기계는 누구나 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가 썼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그 구멍을 막아버리면 작물은 좋아지는데 안에 균은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균을 안 없애주고 구멍을 막았을 때 작물이 다 가쁩니다. 절단나요. 근데 제가 잠금장치로 우리 일반 농장체 여도 썼는데 그 약은 모르겠어요. 그 농업에 적용하는 약이 아닌데 그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그 약을 쓰고 비닐을 덮고 구멍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작물이 평당 조화 종자를 했을 때 12kg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시간이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한 거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그 신동식 회장님 그 종자 소독할 때 친환경자재 좀 좋은 거 있나요? 종자 소독. 여기 유기농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무농약 전부 다 무농약 이상이. 무농약은 티클리어라는 그 염소 소독제가 있어요. 그 무농약 쓸 수 있습니다. 티클리어. 예, 그거는 한 통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 10,000원에 500리터짜리 하나 넣으면 그거 뭐 한 10톤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종자만 10톤.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유기농으로 하는 거죠? 유기농 하시는 분 저한테 따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종자소독에 뭐 그거 해도 되고 목초에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황은 어때요? 네? 유황은 어차피 많이 쓰잖아요. 유황은 이게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정부에 묻은 거를 잡자고 소독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유황도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염소가 사실은 그 세균 박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아주 티클리어라는 그게 가장 좋아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뭐 부족한 거는 또 식사하시면서 말씀들 나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교육은 이제 과정별로 내년 봄 대비해서 뭐 1월달이나 2월달에 각 지역 장목관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전후 관리해서 앞으로 2번이나 많게는 3번까지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쉽게 얘기해서 날이 여러 날 가물어서 물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메시지로 보낼 겁니다. 카톡에 올리든. 왜냐면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이제 그런 걸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챙겨서 주간 농사 정보라는 거를 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카톡에다가 또는 이제 우리 블로그 있는 거 잘 모르시죠?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다 올릴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이것도 블로그에 올릴 거고요. 블로그 들어가는 방법도 이제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지상 최대의 목표는 이행률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석호 처장이 얘기한 내용이 많이 무겁고 많은 부담을 많이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도부나 우리 또 출하 회장님들이 또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사무처나 또 친농연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농사를 잘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공지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환경을 사랑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식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안 드시고 가시면 이제 다 환경에 저희가 오염을 시키게 되시니까요. 어차피 지금 차 막힙니다. 그래서 식사 다 하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잘 챙겨가 주시고요. 세 번째로 설문지 2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고 가시면, 두툼한 설문지를 주고 가시면 우리 이제 기술원에서 마늘 품목이 생산비가 얼마나 들고 소득이 얼마나 창출하는 그런 설문지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격 이후에 책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객관적 자료. 그래서 나가실 때 그 책상에다 두고 가시면 그 수건도 선물로 주시니까 설문지 작성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컨트롤 상품까지 해주신 우리 임주소 선생님, 신동식 회장님, 이승봉 원장님 이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